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왜 빌라왕 전세 사기 네.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세 사기 말고도 역전세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집값이 계속 오르던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요즘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맡겨놓은 보증금만큼 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집주인이 다른 데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판매하는 전세보증보험 있죠. 이 상품이 출시된 지 9년째인데요. 올 여름까지만 해도 허그가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먼저 돌려줬던 건수가 한 달에 300건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값 하락세가 확실해지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보시면요. 300건대, 400, 500, 600건 정말 매달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역전세 관련돼서 전망치를 내놨다면서요? 네, 지난달부터는 월세까지도 하락세로 전환을 했죠. 네. 지금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든 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과연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 추산을 해봤습니다. 전세가가 10% 떨어진다고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를 준 집 100집 중에 85집은 괜찮다. 하지만 11집 정도는 집주인이 빚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00집 중에 나머지 4집 정도, 퍼센테이지로 3.7% 정도는요. 집주인이 빚을 내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울 걸로 전망했습니다. 만약에 전세가가 20% 떨어진다고 하면 이 비율이 6.4%까지도 오를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역전세를 걱정해야 하는 셋집이 금융 혼란이 생길 정도로 많지는 않다. 하지만 경계심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입니다. 네, 과도하게 앞서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과거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샘플링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집주인들의 빚이랑 자산 규모는요. 작년 3월 기준입니다. 1년 9개월 전이죠. 그리고 집주인들이 매달 갚고 있는 원금과 이자의 규모는 2020년, 2년 전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동산 버블이 정말 심해진 건 그 이후죠. 2020년 하반기 이후. 그 사이에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았고 그 치솟은 전세가가 지속될 걸로 믿고 갭 투자를 한 경우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이른바 영끌 대출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역전세 보증금 사고가 생길 만한 집, 한국은행이 추산한 전체 전셋집의 3.7 또 6.4%란 규모도 사실 작지 않은 건데 이것도 진짜 버블 이후는 미처 반영되지 못한 추산이란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한국은행의 자료가 네. 그러니까 이 분석한 근거가 되는 이 자료들이 약 2년 전 자료다라는 네,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 실상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할 때 뭘 좀 주의해야 합니까? 네, 좀 사기가 아니어도 시장 네. 상황에 따라서 닥칠 수 있는 역전세를 피하려면요. 실은 다들 아시는 거지만 정작 세를 얻을 때 집이 마음에 들면 좀 무시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붙은 집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대규모 분양 물량 같은 게 예정된 지역은 정말로 전세가율을 꼼꼼히 따져서 집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를 얻었다. 그러면 역시 전세 보증 보험에 드시는 걸 지금이라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세 기간의 절반이 남아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 전세 보증의 허점이 노출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막상 역전세 상황에 놓였을 때 보증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요.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꼭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걸 집주인에게 알려두셔야 합니다. 문자로라도 집주인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전 2달을 그냥 지나쳐버리면요. 계속 살겠다는 의사로 보기 때문에 막상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요. 보증보험 측에 제 보증금을 먼저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꼭 돈을 받아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 시한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대부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막상 또 깜빡깜빡하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 이제 전세 계약하고 하실 분들 네. 오늘 내용도 꼭 참고해서 역전세 피해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크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은 최근 17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10월 25억 원 선에 거래됐는데 1년여 만에 7억 원 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도 올해 초에 비하면 가격이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달까지 4.79% 하락했습니다.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최대 폭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4억 정도 대출을 받는 사람은 월 3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벌써 이 갭 투자자들이나 영끌족들은 그 이자 감당을 하지 못해서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들어 5.23%나 떨어졌는데 역시 2003년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전세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법원을 찾는 세입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서울 지역 세입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과 경기의 신청 건수도 급증했는데 집값이 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이 수도권에 밀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 등 지역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제휴입니다.